아무래도 저는 학교가 특목고였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성적으로 적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세특이 잘 담길 수 있을까요? 더 성장할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올해부터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이하 합터뷰의 세부 진행은 이 팀장이, 인트로 진행은 석소장이 담당하기로 해서 이렇게 석소장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합터뷰 역시 기존 합터뷰와 마찬가지로 내신과 비교과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 등 합격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주관을 여러 관점에서 담아냈습니다. 그러한 만큼 당장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외에도 남은 기간 어떻게 비교과 방향성을 꾸려가야 할지 고민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망학과는 달라도 해당 대학교의 해당 전형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입학사정관도 주목할 만한 핵심 비교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수험생으로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선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메이저 리서치 합터뷰는 다음과 같이 수시 합격자 13명과 정시 합격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13명은 메디컬 계열 합격자 3명, 자연 이공 계열 합격자 8명, 인문 사회과학 계열 합격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시 합격자 2명은 자연 이공 계열 합격자 1명과 인문 사회과학 계열 합격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흐름에 맞게 각각 한 편에서 3편 정도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전년도인 2025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간혹 합격자 후기를 살펴보니 모모 대학교 모모 학과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 합터뷰는 없나요? 솔루션을 진행해서 합격하면 합터뷰를 무조건 촬영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도 받고는 하는데, 합터뷰 촬영은 석소장의 권유와 학생 및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물려야 성사됩니다. 총장 장학생이나 전형 수석으로 합격할 만큼 훌륭한 생활기록부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상 촬영은 부담스러워서 합터뷰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학생 본인은 합터뷰에 출연하고 싶어서 일정까지 확정했지만 학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나 급한 학교 일정 등으로 인해서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메이저 리서치의 합격자는 본 합터뷰 촬영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세부적인 합격 사례 여부는 솔루션 안내 통화 단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2호학번에 재학 중인 김민서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데 카이스트에 합격했을 때 소감이 혹시 기억나나요? 처음에 친구들로부터 지금 카이스트 발표가 났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최종 합격이라는 파란색 글자를 보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좋았겠네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1차 불합격한 전형을 제외하면 전부 다 최종 합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카이스트 붙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기다렸나요? 아무래도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최종 합격 발표 후로는 다른 대학의 추합이나 연락 같은 거를 조금 한시름 놓고 여유롭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지원 카드를 보면 종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 전공을 위주로 썼어요. 학과를 결정했던 근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내내 화학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화학 중에서도 나노라는 것에 큰 흥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저의 고등학교 3년 생기부를 살려보자, 그리고 저의 성적에서 그 소재과가 딱 적정이었기 때문에 다 소재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학이나 나노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적성이나 흥미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다양한 실험을 해보기도 했었고, 처음에 과학고에 입학을 할 때 과학고는 자소서를 쓰는데 그 자소서부터 저는 화학 관련 내용들을 많이 적었어서 자연스럽게 과학고에 입학해서 화학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화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양한 실험들을 접해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노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학, 과학, 물화생지 가리지 않고 조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실험이나 지식들을 쌓다 보면 이게 뭔가 재미있는데 싶은 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걸 진로로 삼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화학이나 나노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생활기록부를 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는 나노라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화학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하는 프로젝트였어도 그 과목과 나노를 관련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에서 지질에 대한 과제를 내줬을 때도 나노 입자와 지질을 연관 지어서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든지 나노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을 텐데 이거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 그런 비교과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들은 R&E를 하고 2학년들은 전람회를 했었는데 그 두 활동이 거의 1년 동안 자기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인데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게 자소서나 제 생기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연구 주제를 선택했었나요? 1학년 R&E를 할 때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했었고 2학년 때는 나노에 대한 꿈이 더 확실해져서 나노 연가 처리, 오염물질 제거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점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연구 활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쭉 하고 몰두해서 해야 하는 활동인데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을 조금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연구에 몰두를 할 수 없고 조금 연구를 소홀히 했던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거나 비교과에 있어서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학교가 특목고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하라는 활동하고 내주시는 프로젝트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생기부가 많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세특이 또 중요한데 이 세특은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의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1학년 행발에 이 학생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남았고 더 성장할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어주셨는데 그게 당시에 저에게는 되게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도 선생님들이 세특을 써주시는 거다 보니까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세특이 잘 담길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할 텐데 거기에 느낀 점이나 동기 같은 거에 이 프로젝트가 나의 진로와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을 꼭 적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주면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부에 이 프로젝트와 나의 진로의 연관성을 녹여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해서 수시 원서 카드를 썼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카드를 구상을 했어요? 서연고 중에서 어느 학과를 쓸지를 가장 먼저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생기부 내용도 전부 소재였고 연세대와 고려대 학에는 신소재 학과라는 게 있어서 그 학과 이제 입결 컷이나 그런 걸 보니까 저의 성적으로 적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연고대는 신소재 학과로 결정을 했고 서울대는 그냥 쓰고 싶었던 학과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대는 면접이 없는 학과를 쓰고 싶었어서 융합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6장을 썼는데 본인 생각으로 상향, 적정, 하향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나요? 서울대는 많이 질렀기 때문에 우주 상향이 아닐까 싶고 적정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였던 것 같고 하향이 성대, 지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랑 수시 원서 관련한 얘기도 했을 텐데 뭐 특별히 추천을 하신다거나 말렸던 것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쓰고 싶은 과를 막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카드를 다 결정하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카이스트를 갈 수 있다면서 용기를 계속 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모든 카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특목고다 보니까 교과로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고 다른 방안으로는 논술이 있었는데 제가 연세대에서 가고 싶었던 과가 신소재공학과인데 이 신소재공학과를 저의 내신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따로 논술 준비를 하기에는 약간 입시에 부담이 돼서 논술은 아예 쓰지 않고 전부 학종으로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원 카드를 썼는데 카이스트, 지스트 두 개를 썼잖아요. 그 외에 뭐 포스텍이나 다른 이스트 계열은 안 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카이스트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여서 하나를 썼고 지스트 같은 경우는 면접 일정이 모든 종합대까지를 다 합해도 상당히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쌓고 면접에 그런 감을 익히자라는 생각으로 지스트를 적었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한 장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아무래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포스텍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지원 카드를 쓸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왔기 때문에 후회 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카이스트, 지스트 두 가지 과학기술원을 썼는데 아무래도 과학기술원은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사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제가 거의 2,000자 가까운 분량의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기도 했지만 이미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생활하는 내내 이걸 자소서에 적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어서 크게 막 부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도 있지만 지스트 두 개 학교를 썼으니까 두 개의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문항이 4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어보라 라는 1번 질문을 제외하고는 지스트 문항과 거의 유사했어가지고 카이스트 자소서를 먼저 완성시켜놓고 지스트 자소서로 살짝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좀 어떤 컨셉을 메인으로 어필하고자 했어요? 카이스트가 융합형 인재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단순히 수학과학, 이과적 면모만을 넣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문과적 생각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자 문이과적을 많이 섞어서 자소서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잘 썼다 하는 자기소개서 파트가 있다면 뭐예요? 아무래도 카이스트의 1번 문항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이과적 소양을 조금 살려서 그동안 관심이 있던 나노 입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식으로 과학과 인문을 연관지어서 썼는데 지금 생각해도 꽤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소개서의 장점을 좀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서류로도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파트가 나누고 학교 생활 3년 동안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자소서에 한 번 더 씀으로써 면접에서 단순히 생기부 질문만이 아니라 제가 했던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자소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팁을 좀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자소서는 사실 많이 보면 볼수록 나아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만큼 진짜 볼 때마다 수정할 게 생기고 제출하기 직전에 또 봤더니 못 봤던 오타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계속 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준비를 했어요? 대략 한 달 정도는 자소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지금 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모두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학교도 자소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소서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수학과 공부에 압박도 있고 자소서도 2개나 써야 하는데 문항도 심지어는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 자소서가 3-4개씩 더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3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폐지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